도대체 왜 부자들은 1억을 모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심지어 워렌 버핏도 첫 10만 달러를 모으는데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자주 듣는 조언 중에서도 오늘 내용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네, 바로 1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1억만 모아도 인생이 3배는 쉬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엔 오늘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돈과 관련된 조언들 중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부자가 되길 원하죠.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수십억을 벌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빠르게 1억부터 모아보는 겁니다. 1억만 모아도 진짜 인생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우선은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이후부터는 돈이 굴러가면서 돈이 돈을 벌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돈이 돈을 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1억 모으는 게 쉽나? 일반 사람이 1억 모으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일단 사람들이 1억부터 무조건 모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돈을 모으기만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부자들이 왜 그토록 1억만 모아보라고 하는지 그 진짜 의미를 알게 됐어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S&P 500은 1957년도에 도입된 이후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기록해 왔는데요. 특히 2014년부터 23년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2.9%로 알려져 있어서, 만약 S&P 500에 돈을 넣어놨다면 은행에 예금 적금하는 것보다 2배, 3배 이익을 낼 수 있었겠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S&P 500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10%의 수익을 얻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5년 뒤에는 1000만 원이 약 1600만 원 정도가 되죠. 어떤가요? 겨우 600만 원 벌려고 5년을 기다려야 한다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평균 10%의 수익률로 연간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에 1억까지는 약 7년에서 8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1억에서 2억까지는 약 5년, 2억에서 5억까지는 대략 2년 정도밖에 안 걸리죠. 같은 시간인데 첫 1억을 모으는 데는 8년 가까이 걸리고, 1억부터 5억까지도 왜 똑같이 8년 정도가 걸릴까요? 절대적인 돈의 수치를 놓고 봤을 땐 5배나 되는 돈인데도 말이죠. 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역시 그 이유는 복리의 힘에 있습니다. 1억이라는 돈, 결코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죠.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누군가는 절대 만져보지도 못할 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억만 모아봐도 깨닫게 되죠. 내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과 1억이라는 돈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자산의 증식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24시간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내 직원이 생긴다고 할 수 있죠. 1억을 예금에만 넣어놔도 3.5% 이자 기준으로 연간 350만 원이고요. 만약에 이 돈을 S&P 500에 넣어놨다면 1000만 원이라는 부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겠죠. 매년 1000만 원씩 투입되는 투자 금액과 투자 수익이 복리로 쌓이게 되면서 같은 8년이라도 첫 8년에는 1억이 보이지만 이후 8년에는 1억이 5억이 되게 됩니다. 그럼 5억에서 10억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빠르겠죠? 아니,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이외에도 내 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 코인, 부동산 등등 투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이런 복리의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1억만 있으면 무조건 돈을 벌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절대란 없죠. 투자라는 거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률이 높은 곳으로 베팅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마치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확실성 효과와 비슷한데요.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금 더 확실해 보이는 것에 과도하게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 주식이라고 알려진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면, 대부분은 떨어질 때마다 사놓으면 언젠간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샀지만 최근엔 어때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 산 사람들 대부분은 물렸을 겁니다. 이 복리도 똑같아요. 투자를 한다고 무조건 수익이 나서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투자의 세계에서 100% 확실한 건 없어요. 워렌 버핏의 명언으로 유명한 게 있죠. 첫 번째,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법칙을 절대 잊지 마라.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산이 무조건 오른다면 당연히 10억은 금방 벌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이상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껏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잘 흘러갔나요? 1억이 있다고 해도 중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해를 보면 복리의 힘을 이용하더라도 10억은 절대로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돈을 버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초기의 투자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계속해서 1%라도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하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에 시드가 우상향하는 게 진정한 복리의 힘을 이용하는 원리인 거죠. 100만 원을 굴리던 사람이 갑자기 누가 1억을 줘서 굴린다고 해서 수익률이 10배, 100배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지금 가진 돈이 1억 이하라면, 아니 5천만 원, 당장 1,000만 원도 없다면 당장 드라마틱한 수익률에 집착하기보다는 저축금액,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자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보통은 5년에서 10년에 한 번 오는 대세 상승기를 보면은 이게 더 명확해져요. 최근에 테슬라가 단기간에 200%에서 300% 가까이 올랐죠. 이때 흑수저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0%의 수익이 나면은 겨우 3,000만 원이 돼가지고 가족이랑 소고기를 먹겠고, 만약에 중산층이 6억짜리 집이 50%가 올라서 9억이 되면 3억을 벌게 되겠죠. 겨우 50%를 벌었는데도 3억이면 슈퍼카를 살 수도 있는 돈이고, 아니면은 지방 쪽에서는 아파트도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죠. 이래서 수익률보다는 돈의 크기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100억이 있는 사람은 50%만 벌어도 50억인데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500%를 벌어도 얼마예요? 500%를 버는 게 쉽나요? 인생에서 한두 번 올까 말까 기회를 잡았는데도 겨우 5천만 원이잖아요. 물론 5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시드가 적을수록 수익률이 아니라 자본의 크기를 키우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간혹 코인이 몇만 배 올랐다고 하는 극소수의 사례만 보고 허황된 꿈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보다는 망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코인으로 인생 역전하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은 당장 갖다 버리셔야 돼요. 확률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저는 인생이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력만큼 중요한 게 운도 잘 따라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20대, 30대라면 복리로 10억, 20억 버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몇만 개나 되는 많고 많은 코인 중에서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어떤 코인이 오를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 인생을 베팅하기에는 확률적으로 너무 손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일단 1억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잡으면서 내 몸값부터 올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1억이 빠른 속도로 보이고 1억을 모을 때의 경험으로 2억, 5억, 10억까지도 빠르게 갈 수가 있겠죠. 물론 100억은 운이 많이 따라줘야겠지만 10억은 누구나 노력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마인드입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행동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신의 편향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마인드가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초심을 유지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 초심을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이 거만함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같이 시장에 거품이 낀 시점에서는 더욱 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시기에는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하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이런 상황을 매줄타기랑 비유를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같은 시기가 리스크 관리가 정말 결실한 시점이에요. 어디를 봐도 그렇잖아요. 미국 주식은 신이다, 코인은 미래다 라고 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현금 보유도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은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현금을 비축하고 있겠어요. 어쨌든 1억을 모으면 돈이 빨리 벌리는 건 알겠어. 근데 1억 모으는 게 쉬운가? 그게 쉬우면 개나 소나 다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1억을 모으는 건 1년에 1,000만 원만 모아도 짧으면 8년, 길면은 10년이나 걸리죠. 8년이 짧은가요? 이 AI 있잖아요. 챗GPT가 나온 지도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2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시간이 빠른 것 같으면서도 느리게 갑니다. 8년이면 진짜 긴 시간이거든요. 8년 전 기억나세요? 8년 전이 2016년인데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2016년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있던 연도예요. 이 8년이라는 시간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억을 8년보다 훨씬 빠르게 모으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무조건 부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부업이요? 스마트 스토어를 해도 되고 쿠팡이나 온라인 구매 대행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나 인스타를 직장 다니면서 하다가 지금은 퇴사를 하고 전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미 고물가 시대에 대출 이자 내고 먹을 것도 줄여가는 마당에 내 집구리 같은 월급에서 쪼개서 100만 원 더 저축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남는 잉여 시간에 100만 원 더 버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아끼는 것만 고민하지 말고요. 더 버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발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 좀 하세요. 이거 실패한다고 안 죽어요. 그리고 요즘은 무인 창업도 많이 하잖아요. 공간 임대 사업이 되게 유행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에어비앤비나 33F 같은 게 있죠. 간혹 직장 다니면서 다른 일 하다가 걸리면 어떡할지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이거는 핑계지 방법은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퇴근하고 하는 사업 규모가 커져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회사에서 눈치채기 전에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나 부업이 망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걱정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중요한 거 두 번째는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불필요한 부채는 꼭 정리하세요. 근데 모든 부채가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예요. 이자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이자율을 가진 부채부터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재무설계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쁜 부채에는 자동차 할부,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같은 건 전형적인 나쁜 부채입니다. 특히 여기서 심각한 건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 리볼빙은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좋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굳이 빠르게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부채가 뭘까요? 좋은 부채는 통장에서 나가는 이자보다 내 통장에 더 많은 돈을 넣어주는 부채가 대표적인데 예를 들면은 부동산 임대 사업이 있고 2%대 대출을 받아서 10%의 이율이 나오는 곳에 넣어놓는 방법이 있어요. 코인 쪽에서는 달러를 예금해두면은 15%에서 20% 가까이 이자를 주는 곳이 있거든요. 이거는 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요즘 MZ세대가 가진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미 돈의 흐름은 다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요새 신흥 부자들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온라인 판매나 콘텐츠 수익화, 협찬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입원이 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기서 돈을 벌고 있어요. 저는 학창시절 내내 학교도 빠지고 게임만 하고 고졸에다가 똑똑하지도 않은데 바로 여기 온라인 플랫폼에서 흐름을 좀 잘 타니까 직장의 월급 몇 배로 벌어서 지금은 퇴사하고 전업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는 학력도 지능도 집안도 돈도 안 보는데 왜 사람들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네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투자를 할 때는 절대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이런 식의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늘 결과는 안 좋더라고요.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특히 더 그래요. 투자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하더라도 단순히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갔다는 그 이유만으로 10년 가까이 횡보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수익이 아니라 원금을 잃을 수도 있죠. 이 1억이라는 시드를 빠른 시간 안에 만들려면 그만큼의 리스크도 감수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위험성이라는 게 재산이 반토막 나는 걸 넘어서 마이너스가 되거나 재기 불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 권투 있잖아요. 권투를 할 때 타이밍이 좋게 잽이 들어가면 잽에도 다운이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식으로 5%, 10% 벌려다가 50% 잃는 재수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무리한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특히나 요즘처럼
자산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물려서 거품이 가득 낀 상황에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기존의 보유자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신규로 진입한다면 지금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시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우상향할 거니까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최대한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돈 책임져 줄까요? 그 사람들 말 믿고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줘요. 선택은 내가 했고 버튼은 내가 눌렀으니까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줘야 돼요. 지금은 투자의 규제들도 전재산 올인이 아니라 항상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1억을 모으는 건 단순하게 통장 잔고뿐만 아니라 돈과 함께 쌓이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인생이 3배는 더 쉬워질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돈을 모으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아니면 지금 1억을 모아가는 중이시라면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는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대별로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들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